네. 험버트가 롤리타의 행복을 이렇게 이제 기원을 해주는데, 이게 마지막인데 다시 우리가 맨 앞으로 가가지고 존 레이 주니어인가요? 그 박사의 서문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험버트는 이걸로부터 며칠 안 있어가지고 무슨 관산동 혈전증인가 근데 그걸로 이제 또 죽고, 롤리타는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아이를 낳다가 이제 사망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건 뭐 소설적 감동이죠, 그죠? 주인공들이 이러저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텍스트 배치가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을 읽었더니 또 죽었다, 이렇게 쓰는 거랑 다른 식의 화자가 나와가지고 맨 앞에서 먼저 이제 그거를 들려주고 이들의 삶을 이제 보는 거랑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미학적인 차이가. 그래서 이제 모든 소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추리소설, 그 범죄소설, 탐정소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궁금증을 유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지, 그게 이제 과거에 대한 추리인지 미래에 대한 예상인지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궁금증을 계속 이제 갖고 가야지 소설이 읽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톨스토이 소설이 굉장히 플레인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평면적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못생긴 소설? 아무튼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안나가 어떻게 될지, 브론스키랑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유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보코프는 제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전공법으로 소설을 쓸 재주는 없었던 것 같고, 재주가 없었다 하면 너무 건방진 말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식의 어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전공법은 지금 말씀드린 톨스토이나 이런 작가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단편 작가긴 하지만 체홉이나 이런 이제 작가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더 다른 식의 이제 소설을 쓰고자 했고, 그거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엮여가지고 많이 얘기가 됐는데, 이런 화자를 다층적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텍스트의 층위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설 속에 압류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생각나갖고 써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하면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그 킬티의 차번호인가, 이게 험버트의 차번호인가, 두 놈의 차번호를 다 썼겠네요. 두 개니까. 하나가 WS1564, 또 하나는 SH1616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WS 1564년에 태어나고 셰익스피어, SH 1616년에 죽었다 해서 아주 사소한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문학사에서 가져와서 이제 다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식의 이제 디테일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가는 물론 이제 디테일에 강하니까. 하지만 이제 이 소설을 소설로서 읽히게 하는 힘은 어쨌거나 스토리의 힘이라는 거, 플롯의 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문학사에 남게 하는 거. 결국 이제 문학사에 남는다는 거는 이 소설을 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가지고 이것들이 계속 재생되는 거잖아요. 걔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문장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얘가 롤리타가, 나보코프가 좋아한 문장들, 방수잖아,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탁소비치 이런 것 있단 말이에요. 작가도 자신의 소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떠올리는 좋은 장면들, 좋은 업구들, 뭐 싫은 장면, 싫은 업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이제 좋은 소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소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게끔 하는, 요게 소설이라서 제가 자꾸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시나 희곡이나 다른 예술 장르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림이나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의 이런 배치, 어떤 그림의 이런 색감, 어떤 주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또 앞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영감을 주고 재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롤리타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이제 그러저러한 이제 스캔들 때문에 유명해져 버렸는데, 작가가 하나 더 씁니다. 작가의 말 롤리타에 대하여. 요 번역본은 499쪽에서 이제 509쪽에 해당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인 반응에 대해서 나보코프가 대답하는 형식인 걸로 이제 저는 읽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뭐냐, 작품이 인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매 부수가 확보가 돼야지 이게 있는 거지. 아마 그 세계문학에서 유명한 거는 그런 거겠죠. 장미의 이름 창작 노트 이런 거, 그러니까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 많이 팔려서 네 그렇게 되고, 아까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계속 말씀을 했는데 나보코프가 러시아 문학에서는 되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소콜로프라는, 또 지금 지명도는 낮지만 러시아에서 또 이런 작가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2000년대 이쯤에는,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제 소콜로프 가지고 그 모스크바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저기 딴 선배가 와서 강의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인기 있는 이제 작가였죠. 그렇고 이제 전 세계 문학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라든가 보르헤스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옛날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던하고 엮여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90년대에는 이제 그 세계사에서 잡지가 작가 세계랑 시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개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 문학 이론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얼마 전에 폐간돼 버렸는데 민음사에서 세계문학이라는 이제 개간지를 냈었는데 거기도 이런 식의 이제 이론들이 유럽에 있는 따끈따끈한 유럽과 미국의 이론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뭐 데리다나 들레즈나 푸코나 걔네들 다 엮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이제 이름으로 소개가 됐었죠. 그런 논의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이제 이 나보코프의 요 작가의 말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나보코프가 하는 말이 작가와 인물을 혼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사학이나 각종 뭐 시점 이론이나 저도 이제는 읽지 않지만은 처음에 이제 문학을 공부할 때 학부 시절, 대학원 시절에 막 주구장창 많이 읽었는데 요즘 별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작가와 인물을 혼동하지 말아라. 작가, 내포 작가, 뭐 내포 독자, 실제 독자 뭐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층적으로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텍스트를 이제 복잡하게 최대한 구성하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격, 낯설게 하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계열의 작가들, 뭐 나보코프도 그렇고 보르헤스도 그렇고 이런 계열의 작가들의 기본 입장이 그런 거예요. 문학이라는 거는 개나 소나 다 읽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고도로 훈련된 소수의 독자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희가 어려워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하고도 이제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야, 너 변태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보코프가 이 소설을 이제 발표했을 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머릿속에 저런 소화성애 이런 거를 작증적인 저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이 이제 반발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한 답이기도 할 겁니다. 그거는 험버트 사정이고 나보코프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봤던 사진인데 나보코프가 베라하고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서 내 인생에 롤리타라는 없었어. 당신 하나뿐이야. 이렇게 이제 대충 말하는 식의 사진도 생각이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책은 도대체 뭐냐? 이 책을 쓴 너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묻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일단 책을 쓰기 시작하며 오로지 이 책을 끝내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500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나보코프 하면 항상 얘기를 하는 무정치 전부 A예요. 무정치 A political, 무도덕 A moral, 하나 더 A ethical 안 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 뭐 사상 뭐 도덕 윤리 정치 이런 걸다 없애고 싶은 문학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한 그 나보코프의 이제 의도 같은 거를 이제 나보코프가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의도를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이제 들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작가 전기에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러시아 문학의 전통이 거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한다고 해서 쉽게 안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보코프의 개인사를 보면은 혁명 때문에 모든 거를 잃고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그 극우주의자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오인했던 것 같아요. 총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빼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아버지가 또 나보코프는 아버지를 되게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그러한 이제 자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분쟁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 자기도 모든 걸 잃었다는 것, 이런 이제 맥락을 고려하면은 나보코프의 순미학주의 선언, 문체주의 선언 이런 거는 대단히 양가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창작 과정인데 이거는 저 처음 봤네요. 옛날에도 읽었는데 그때는 염두에 두지 않았는 모양인데 단편을 하나 썼나 봐요. 썼다가 그냥 버리고 이게 근데 버렸다는 게 아주 버린 건 아니더만 쓰레기로 이렇게 쓰레기통에 아주 버린 건 아니고 불태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쓰지 않겠다 하고 폐기 처분하고 뉴욕시 북쪽에 그 살 때 어디 무슨 시더라 이타카신가 어디에 살던 그 1949년 경에 장편을 하나 이제 구상을 했다 하고 이제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적인 대목 남한의 러시아와 서유럽을 만들기까지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미국을 만드는 일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이미 50살을 넘긴 나이라서 같은 일도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러시아하고 유럽을 만드는데 40년 걸렸을 때는 자기가 20, 30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려서 살아온 시절이 있잖아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50을 전후한 나이에 소설을 써야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소설이 안 될 때는 여름마다 나비 채집을 다녔다. 아내랑 같이 이렇게 되고 애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미트리 나보코프 이렇게 이제 다니고 그때 잡은 나비들은 하버드 그 어디 뭐 박물관 이런 데 이제 기증하고 그래서 나보코프는 그 전기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시류 그러니까 나비 나방 그걸 인시류라고 하는데 그 학자이기도 하고요. 나보코프가 그 발견한 그 나비 학명이 나보코프 블루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전기서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그 뭐 석주명 이런 사람이 뭐 발견한 뭐 지리산 뭐시기 호랑나비 이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를 해도 다 중시 이상은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포르노그래피적인 측면인데. 굉장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어차피 음란성은 진부함과 짝을 이루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 수위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썼는데 이게 처음엔 좀 야했는데 나중엔 별로 안 야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야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작가 나름대로 풀어가려고 되게 노력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떠오르는데 그것도 어릴 때 읽었을 때는 되게 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 들고 나서 읽으니까 딱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란함은 진부함과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토마스가 할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충격이었는데 갈수록 이것도 진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테마를 이끌고 가려면 계속 이제 수위를 높여가야 되는데 그것만 가면 이제 소설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요소가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소설로서 살아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떤 플롯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이제 퀼티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가 나름대로는 잘 마무리를 한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스캔들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교훈적인 소설은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 존 레이가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롤리타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에게 소설이란 심미적인 희열을, 다시 말해서 예술, 호기심, 감수성, 인정 및 황홀감 등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특별한 심리 상태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에만 존재 의미가 있다. 그런 책은 흔하지 않다. 근데 자기 책은 이제 그런 책이다라는 자부심이 또 여기서. 그리고 작가는 이런 자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네. 나머지는 모두 시시한 졸작이거나 이른바 뭐 관념 소설인데 이렇게 하고서 언젠가는 누군가 망치를 들고 나와서 발자쿠와 고리끼와 토마스만을 힘차게 때려 부수리라고 했는데 발자쿠도 어쨌거나 살아남았고요. 고리끼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토마스만 다 이제 훌륭한 작가들이죠. 근데 이제 나는 그들과는 결이 다른 소설을 쓴다 이거고 교훈적인 소설을 쓰지 않는다. 근데 거기 존 레이 주니어 박사가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문제적인 뭐 인간을 탐구하고 아이들을 이런 타락에서 뭐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리라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부정하는 이제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에서 작가가 제일 아끼는 부분 디테일들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었고 이 소설 속에 성도착자의 생리적 충동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애도 아니고 무식한 비행 청소년도 아니고 동성애를 즐기며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나서 불건전한 부분을 모두 삭제한 고전을 읽는 모순된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영국 사립학교 학생들도 아니다. 네, 이 부분도 좋죠. 그래서 그 예술과 현실을 구분한다라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의 몫이 분명히 존재하고 예술의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그거죠. 그러면 옛날에 기자님은 뭐 포르노 보고서 강간했나요? 이런 식의 물음이 떠오르는데 그것과 그것은 이제 구분돼야 된다라는 그거고 요거 옛날 번역에서는 영국 국공립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립학교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서 롤리타를 하게 되는 핵심적인 대목
나의 개인적인 비극은 물론 남들의 관심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태어난 모국어, 즉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한없이 다루기 편한 러시아어를 포기하고 내거는 두 번째 언어에 불과한 영어로 갈아타야 했다는 사실이다. 요거 옛날 번역에서는 이류로 번역을 했는데 아마 요 마더텅이 아니라 그 외국어, 제일 외국어 요거, 그러니까 두 번째 언어 요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런 영어로 자기가 글을 써야 됐다라는 것에 대한 서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정말 그 러시아 문학의 적자다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